어? 60번. 자, 60번은 도함수 정의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줘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까지를 그냥 한 세트라고 항상 생각하시는 게 좋다고. 여기 fx가 넘어온 모양까지. 도함수 정의에 의하면 f'x는 뭐가 됐었냐면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x 플러스 h 마이너스 fx 이 모양이 돼야 된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 나오는 꼴이 전부 다 이렇게 나온다고 했었죠. 60번이나 그 밑에 있는 문제들 전부 다 여기 있는 y를 h로 우리는 다 바꾸고 생각을 해야 되는 포인트라고. 그래서 쟤네를 h로 만약에 바꿨다면 지금 이 식에서 얘네들이 좌변으로 넘어가면 fx 플러스 아니요 미안 f 뭐하니 정신 차려라. 아이고야. fx 플러스 h 마이너스 fx 이꼴 fh 마이너스 1 된 거고, 지금 우리가 f'x의 꼴을 만들어 주려고 하는 거야. 이 꼴을 완성시키려고. 그래서 이 좌변이 지금 똑같은 꼴이 됐잖아요. 그럼 여기를 뭘로만 나누면 h로만 나누면 두 개가 똑같은 모양이 된다고. 그래서 f'x는 저 모양인데 얘네들은 리미트 h분의 fh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모양이라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아주 간단한 의미를 보면은 지금 얘네들이 요 식 자체가 항상 뭐라고 생각을 해야 되냐면 h가 지워져서 계산될 수 있는 건 다 계산이 되는데요. 지금 여기는 내가 fh의 모양, fx의 모양, 정확히는 fx의 모양이 누군지를 전혀 모르잖아. 그냥 위 식을 만족시키는 함수라는 것만 알고, 그죠? 그럼 이 극한값을 우리는 계산을 할 수가 있어 없어? 없다고. 그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 극한값을 계산할 수 없으니 네, 극한값은 당연히 나올 거 아니야. 도함수가 존재하니까, 그죠? 그래서 얘를 그냥 뭘로 넣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냐면 알파로 넣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어떤 결론을 얻을 수 있냐면 f'x 자체가 그냥 알파라는 식으로 나온다는 거야. 아, f'x라는 게 알파로 나왔대요. x란 문제가 없잖아 여기는. 그럼 얘는 그냥 상수로만 나온다는 거라고. 근데 문제에서 f'2가 1이라는 상수로 나왔잖아. f'1도 1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알파 값도 당연히 얼마고? 1이고 이렇게 된다는 건데, 지난번에는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을 안 해줬어. 근데 61번 문제였나? 걔네들을 가지고는 얘네가 상수항이 된다는 얘기를 해줬거든요. 여기는 직접 우리가 그냥 모양을 만들어냈었는데 f'2가 1이라는 걸 이용해서. 근데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예요. 우리가 문제를 풀 때 계산이 안 되는 애들은 그냥 어차피 얘네는 상수항으로 나타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문제를 풀어야 가장 빠른 풀이가 돼. 세 번째 걸로 바로 보여드려 갑시다. 262번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f'y 대신에 누가 들어갈 거냐면 h가 들어갈 거라고. 근데 여기는 이 fx를 반대로 넘어와서 빼기로 만들 수는 없죠. 그럼 그냥 우리가 똑같은 모양 만드는 거야. f'x 항상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게 가장 기본이에요. h분의 fx 플러스 h 마이너스 fx가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넘겨줄 게 없을 때는요, 지금 내가 y 대신에 h를 넣는다고 했잖아. 그죠? 그럼 이 좌변이 fx 플러스 h잖아요. 그럼 그냥 얘만 이 자리에 오면 되는 거야. 그럼 쟤만 이 자리에 바꿔서 넣어준다 생각하면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제가 요거랑 똑같은 거잖아. 그럼 2 곱하기 fx 곱하기 fy 대신에 h가 들어갔죠. 빼기 fx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나요? 대신에 대입을 했다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요식은 누구로 묶여요? fx로 묶이죠? fx 곱하기 h분의 2 곱하기 fh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거라고. 근데 여기서도 잘 생각해봐. 지금 나의 극한은 누가 얼마로 가고 있는 거야? h가 0으로 가고 있는 거야. 지금 fx에는 그럼 h라는 문자가 있을까 없을까? 없겠죠. 그럼 당연히 얘는 무슨 취급해줘야 돼요? 지금 극한 계산을 하는 동안에는 상수 취급이 돼야 돼요. h란 문자가 없으니까 fx 안에는 안 들어가 있을 테니까, 그죠? 그럼 얘네들은 그냥 fx로 나오는 거야. 이 친구는 그냥 이렇게 나와서 계수 취급돼서 fx가 된 거고, 곱하기 리미트 h분의 2fh-1이란 계산을 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얘도 결국은 뭐가 될 거라고? 이거는 결국 상수가 될 거라고. 그래서 여기는 알파 곱하기 fx 이렇게 나와주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이 문제는 좀 많이 어려운 문제가 나왔네. 여기서 보통 잘 다루지 않는 스타일에. 그러니까 여기 계산의 핵심을 알아야 돼요. 항상 이 꼴은 계산이 똑같이 뻔한데 항상 이렇게 도함수 정의를 이용해서 이렇게 가야 되고요. 그래서 fx 플러스 h를 fx 플러스 y 대신에 대입하는 거예요. 대입해서 나오는데 얘네들 이 뒤에 있는 h에 대한 어쩌고저쩌고 식이 상수항으로 나올 거라는 거 우리가 눈치를 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알파라고 써놓으면 이렇게 되는 거고요. 결국 봐봐. 여기서 그리고 우리 첫 번째 얻을 수 있는 식은요, f'0이 얼마라고 나와 있어요? 3이라고 나왔어. 원래는 지금 이 풀이가 얘네들도 사실은 항상 두 가지 방법이 선행이 돼야 되거든요. f'x를 정의한 식으로 출발을 하는 거랑, 두 번째 x와 y에 0 대입하는 게 두 번째 나와요. 지금 위의 문제까지는 굳이 얘네를 대입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었는데, 지금 문제는 얘네를 대입해야 문제를 풀리는 애들이야. 그래서 이 위의 식, 문제에서 주어진 요 식 있잖아. 문제에서 주어진 이 식에다가 x랑 y에 다 0을 대입하면 좌변은 f0이 됐죠. 우변은 2 곱하기 f0의 제곱이 됐죠. 맞나요? 그럼 넘어가서 인수분해하면 f0 곱하기 2f0 빼기 1 이꼴 0 이렇게 인수분해 되는 거 보이시나요? 맞나? 맞죠? 그럼 f0은 얼마가 되거나 0이 되거나 또는 2분의 1이 되거나 이렇게 결과가 나와야 돼요. 지금 이 문제는 좀 많이 어려운 문제입니다. 근데 문제에서 fx가 항상 0보다 어떻대요? 크대. 모든 실수 xy에 대해서 fx는 항상 0보다 크다 이렇게 나와 있었으니까 f0은 누구는 될 수 없다는 거야. 0은 될 수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f0의 값이 얼마로 나와야 되냐면 2분의 1로 나와야 돼요. 자, 지금 그래서 어렵습니다. f'0은 3이라고 나왔고요. f0은 2분의 1이라고 나왔어요. 이 두 가지를 갖고 지금 우리가 f'x를 구한 식이 이렇게 나와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저 식을 정리하면 f'x는 알파 곱하기 fx가 돼요. 그래서 x에다가 이번에 0을 대입할 거예요. 그럼 알파 곱하기 f0 이렇게 되죠. f'0은 문제에서 3이라고 나왔고 f0은 2분의 1인 걸 우리가 구했어요. 그래서 알파의 값이 얼마가 되냐면 6 이렇게 되는 걸 찾는 거예요. 어렵죠? 자, 그래서 얻는 결과가 뭐냐면 알파가 6이란 걸 알았어. 알파가 6이란 걸 알면 이 식에서 fx가 0보다 크니까 0이 될 리가 없으니까 반대쪽으로 넘기면 fx분의 f'x는 항상 6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구하는 f2분의 f'2도 6 이렇게 답이 나와줘야 돼요. 마지막 과정까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게 좀 많이 어려운 문제이긴 해요.
다시 한번 할까요? 100% 이해가 되나요? 머릿속에 들어오나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당연히 얘네들이에요. 이 친구, 그죠? 도함수 정의에 의해서 문제 푼다고 fx 플러스 y 이런 식이 나오면 무조건 도함수 정의에 의해서 난 문제를 풀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f'x는 리미트 h분의 f'x 아니 fx 플러스 h 마이너스 fx 요식을 가는데 지금 60번이나 61번 같은 경우의 문제는 fx를 그냥 이항시키면 똑같은 모양이 나타나서 계산이 편한 거고, 근데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냥 무슨 원리를 생각하면 되냐면 이 친구 대신에 대입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도 된다고. 그래서 대입해서 식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 애들이 상수항으로 나올 거다라는 거 하는 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f'x랑 관계식이 만들어진 거야. 이거 더 뒤에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뒤쪽에서 또 나올 거거든요. 어디서 나오냐면 책에 한참 뒤로 넘어가야 될 텐데 이 책에서 나오나 모르겠다. 속도 아직 2분. 자, 이게 몇 쪽이냐면 페이지는 봐도 되고 그냥 이 칠판만 봐도 되는데 102쪽 적분에서 나왔어. 적분에도 지금 선생님이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적분에도 똑같은 스타일의 문제가 나올 거라고. 여기도 지금 똑같은 문제 fx 플러스 y라고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얘네들의 풀이는 그냥 항상 정해져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이 풀이가 우리는 어디로 갈 거냐면 똑같이 도함수 정의로 그냥 무조건 들어가는 거야. f'x는 리미트, 이거는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데 너네가 익숙해지면 나중에는 안 써도 상관은 없어요. 요 라인 쓰는 건. 근데 여기도 우변에 fx니까 얘를 넘길 거라고. 그리고 h로 나누면 똑같은 모양이잖아, 그죠? 그 식을 그런 옆에다가 다시 쓸 수 있나? 아니면 대입한다라고 생각해도 돼요. 대입한다라고 생각하면은 대입한다는 게 오히려 더 쉬울려나? 이 식 통째로 이 자리에 들어간다라고 생각하면 되잖아. 그럼 fx 지워지는 거 보이죠? fx 지워지면 남는 게 리미트 h분의 f y 대신에 h 들어갔죠? 마이너스 2x y 대신에 h 들어갔죠. 이렇게 된 모양으로 나오게 되는 거야. 그럼 봐봐, 이쪽에서 우리는 얘네를 하트로 나눠서 계산을 할 텐데 오른쪽에 있는 애들은 계산이 되는 애들이잖아. 0 되는 인수가 보이잖아, 그죠? h가 지워질 거라고. h가 0으로 가고 있으니까. 그럼 얘네들은 얼마가 나올 거고 마이너스 2x가 나올 거야. 이 오른쪽 애들을 계산하면. 근데 왼쪽에는 fx를 내가 누군지 안다고 모른다고? 모른다고. 그러니까 이건 계산이 안 된다고. 근데 계산이 안 돼도 어떤 극한값은 나올 테니까 이 왼쪽 친구를 알파라는 값으로 뽑아낸다는 거. 이게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근데 그래서 이게 f'x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2x 플러스 알파. 근데 여기도 원래는 어떤 걸 사용해서 우리가 갈 수도 있냐면, 잘 봐. 이 알파라고 뽑아내는 과정이 내가 선뜻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그러면 교과서적인 정의로 갈 거야. 그때 선생님이 260번을 교과서적인 정의로 설명한 거거든. 저기서 떼내서 리미트 h분의 fh만 따로 볼 건데, 봐봐. 원래 식에다가 x랑 y에 둘 다 0을 대입해 볼게요. x랑 y에 둘 다 0을 대입하면 좌변은 f0 되고요. 우변은 f0 더하기 f0 빼기 0 이렇게 되는 거 보이세요? 그럼 결국 f0은 얼마가 나올까? 이거 정리해서 넘겨주면 얘네 지워지고 그냥 f0은 0 나오겠죠? 그럼 얘의 식을 뒤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빼기 f0 이렇게 붙여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여기도 마찬가지 빼기 0 이렇게 붙여도 상관이 없다고. 그럼 얘는 뭐가 된다고? f' 0이 된다고. 맞나요? 딱 미분계수의 정의에 의한 애들 아니야, 그치? h가 0으로 갈 때 h-0분의 fh-0 이렇게 돼 있으니까. 맞나요? 이게 f' 0 된 거니까
여기 있는 알파 대신에 내가 f 프라임 0을 써도 상관은 없어요. 오케이. 그럼 모양 봐봐. 이제 정리한 식은 좌변은 f 프라임 x고요. 우변은 마이너스 2x 플러스 알파로 놓을 수도 있고요. 또는 f 프라임 x 이꼴 마이너스 2x 플러스 f0으로 놓을 수도 있어. 근데 f0이 어차피 무슨 값이란 거 알아? 상수값이란 걸 우리가 알아야 돼. 그렇잖아. 여긴 숫자가 들어간 거잖아. fx라는 함수에, 그지? 0이란 숫자가 들어갔으니까 당연히 상수값일 거라고. 선생님은 그걸 보통 간단하게 알파로 놓고 끝내라는 거고, 내가 알파로 놓는 게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럼 이런 식까지 유도를 해서 아 얘가 결국 f'0이구나 라고 하는 것도 알아야 되는 거고. 근데 문제에서 주어진 이제 식이 f'1이 2라고 나왔으니까 이제 여기다가 1을 대입하는 거야. 그럼 마이너스 2 더하기 f'0 이렇게 된 거고 이게 2. 그러니까 f'0의 값은 4.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도 똑같이 알파 값이 4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결국 f'x가 마이너스 2x 플러스 4로 정의되는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문제는 똑같은 풀이에요. 우리 미분에서 푸는 문제랑 똑같은 풀인데 적분은 이제 뭘 구하냐면 여기서 fx를 거꾸로 구해달라는 거예요. 우리 적분하는 게 미분의 거꾸로 계산이라고 했잖아요. 그지? 그냥 그것만 하면 끝이에요. 근데 그것까지는 안 할게. 근데 방법은 똑같다는 거야. 이 문제가 미분에서도 나오고 미분 계수에서도 문제를 내고요. 미분에서도 문제를 내고 적분에서도 문제를 낸다는 거야. 근데 문제 풀이 방법은 항상 일정하게 가고 있어야 돼. f'x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나간다는 거. 도함수의 정의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나간다는 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밑에 있는 요식도 마찬가지야. fx 플러스 y가 보이니까 660번 나왔는데요. 자, 너네 문제를 못 봐도 그냥 내가 이게 보이면 난 무조건 그냥 도함수 정의 이용한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은 f'x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 x 플러스 h 마이너스 fx인데 얘가 넘어간 식이랑 똑같잖아. 그럼 리미트 h분의 f h 플러스 xh 플러스 1 이렇게 됐다고 봐도 되는 거야. 오케이? 여기서 지금 극한 계산이 되는 건 누구밖에 없어요. 요 항 하나밖에 없죠. 나머지 애들은 그냥 묶어 놓는 거라고. 그럼 내가 계산할 수 있는 거를 내보내니까 얘는 뭐가 되고 x가 되고 플러스 리미트 h분의 fh 플러스 1 이렇게 남은 거예요. 사실은 이제 문제를 많이 익숙해지면 여기서 f0의 값이 바로 나오긴 해야 돼. 왜? 분모가 0 나오면 분자도 0이 나와야 되죠. 그럼 분자에 h에 0 넣으니까 f0 플러스 1이 0 나오죠. 그럼 f0은 마이너스 1이라는 게 여기서 구해줄 수 있는 거야. 물론 이 식에다가 00을 대입해서도 f0이 마이너스 1이라는 것도 구해줘요. 위의 식에다 x, y 둘 다 0 대입하면 f0 이꼴 f0 더하기 f0 더하기 x, y 둘 다 0 넣었으니까 0이고 1 이렇게 남죠. 하나하나 지워줄 거. 그럼 f0 플러스 1이 0 이렇게 되니까 f0이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죠. 그렇게 해서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문제에서는 여기 위에 하나 포인트 알려줬어요. 그 상수값 여기랑 똑같은 모양이잖아. 그죠? 이 상수값이 얼마라고? 2라고 나한테 알려준 거라고. 그래서 f'x가 x 플러스 2 이렇게 바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그럼 이렇게 지저분한 661번 같은 식도 결국 똑같은 의미라는 거야. 그럼 난 이번엔 한 번 더 빠르게 계산해 볼게. 넘어가서 되는 거 똑같고 어차피 h로 나눈 거 똑같으니까 여기다가 h를 나눠버리면 되니까 이때 f'x는 뭐가 나오냐면 리미트 h분의 fh 플러스 x제곱 h 플러스 xh제곱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와야 돼요. 여기서 봐봐. 계산할 수 있는 거 이번엔 요거 두 개 있죠? 앞에 거는 약분돼서 나가면 뭐가 남을 거고요? x제곱이 남을 거야. 그죠? 그다음 뒤에는 h 지워져도 h 하나 남으니까 0이 되죠. 맞나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사라지겠죠. 그 다음에 요렇게 된 애들은 우리가 계산을 못하는 애들이 이게 상수항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할 수 있겠나요? 얘네들은 패턴이 그냥 정해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패턴을 무조건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나가야 돼요. 이거는 거의 그러니까 사실은 암기의 영역인 거야. x 플러스 y가 나오면 나는 무조건 f'x로 정의해 놓고 문제를 풀어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꼭 하셔야 되는 겁니다. 다시 돌아갑시다. 이게 몇 쪽이었죠? 44쪽이었나?
가자. 어디니? 어디까지 가야 돼? 여긴가? 넘어갈까요? 오른쪽에선 질문 없나요? 뒤로 가면 되나요? 뒤쪽으로 가봅시다. 자, 그 다음에 유형 7번 보니까 미분 가능성이랑 연속성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난번에 잠깐 설명했는데 기억하십니까? 미분 가능성 연속성은요, 그러니까 미분이 가능하려면 반드시 함수가 그 지점에서 x = a에서 미분 가능하다 또는 모든 실수에서 미분 가능하다로 똑같은 지점에서 원래 함수는 반드시 연속이 돼야 된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미분이 가능하면 거기서 좌미분계수랑 우미분계수가 같아야 된다고 했어요. 미분계수의 좌우 극한이 같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어. 맞나요? 그래서 연속이지 않으면 무조건 미분은 불가능하고요. 연속이어도 어떠한 모양이 되면 미분 불가능했다고 했는지 기억나요? 그건 그래프로 한번 보여줬었는데 어떤 모양? 뾰족한 모양이 될 때, 이런 모양이 되면 미분 불가능하다고. 왼쪽에서 올 때의 접선의 기울기랑 오른쪽에서 올 때의 접선의 기울기,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가 다르면 미분 불가능하다고요. 그죠? 그래서 뾰족한 점이 되면 미분 불가능하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줘야 된다고. 그래서 반드시 그러면 이제 우리는 미분 가능성과 연속성에 대해서 지금 여기 있는 1번, 2번을 그냥 간단하게 하면 첫 번째는 뭐가 돼야 되냐? 연속이 돼야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간단하게 좌미, 선생님은 좌미, 우미 이렇게 그냥 얘기하고 끝냅니다. 좌미분계수랑 우미분계수랑 같아야지만 연속이 돼요. 아니 미안 연속이 아니라 미분 가능해져요. 그럼 일반적인 다항함수는 당연히 전 구간에서 연속이고 전 구간에서 미분 가능합니다. 그럼 우리한테 문제가 되는 건 일반적인 다항함수가 아닌 애들이야. 그럼 당연히 앞에서 함수의 연속에서도 함수의 연속에서도 얘기했듯이 fx가 막 분리된 형태로 나오는 거야. 1보다 클 때 1보다 작을 때 막 이런 식으로 함수를 잘라놨다든가 또는 막 3개 이상으로 잘라놨다든가 그런 애들에서 경계선에서 우리는 함수의 미분 가능을 의심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첫 번째 266번 볼게요. x = 1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인 거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시오 라고 나오는데 첫 번째 기억 보니까 그냥 다항함수잖아. 그죠? 그럼 얘는 미분 당연히 가능 이렇게 와야 된다고. 자, 두 번째는요. x제곱 마이너스 x의 절대값이 붙었네. 그죠? 이 절대값 0이 될 때 x값이 얼마랑 얼마예요? 경구가 얼마랑 얼마일까요? 2 아니 0이 될 때가 요 절대값 아니 0이 될 때가 언제랑 언제 두 개 물어봤죠. 2차 방정식이잖아요. 아저씨 기본적으로 2차 방정식을 생각을 해야죠. 이 2차 방정식을 못 본다는 거야 그럼? 이 2차 방정식이 0이 될 때를 모른다는 거야? (0이랑 1에서) 이 값이 0이 되죠. 너네 절대값 함수 다 머릿속에 있나요? x의 절대값 붙는 거, y의 절대값 붙는 거, 둘 다 붙는 거, 함수 전체 붙는 거 이런 거 한번 정리해줘야 되나? 예전에 한번 해줬나? 아닌가? 1학년들 해준 건가? 정리 한번 해주시면 안 돼요? 할게요. 그럼 요 문제 말고요. 정리 먼저 하고 그거 들어가 봅시다. 이게 뭐 엄청 어렵지는 않고요. 대신에 이제 경우가 자주 나오는 문제들은 우리가 좀 확실하게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첫 번째, 그러니까 전체 이제 총 4가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더 지저분한 문제들도 많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는 애들 y = fx에 x에만 절대값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함수 모양이 있어요. y = fx에서 x에만 절대값이 있는 함수 예를 들면 이런 애들이에요. y =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플러스 C 이런 형태에서 x에만 이렇게 절대값이 붙어있는 모양들. 근데 x제곱에는 안 붙어있을 수도 있어요. 문제에 따라서. 왜? 어차피 쟤는 제곱하면 똑같잖아, 그치? 그냥 일부러 우리를 속이려고 이런 경우에는요 어떻게 나오기도 하냐면 이렇게 나오기도 해. 근데 나는 이거를 함수 x 전체의 절대값이 다 붙어있다고 생각을 해도 무방하다고. 그렇게 해석을 해야 사실은 맞는 게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애들이 있으면, 그게 아니라면 나는 x가 0보다 클 때 작을 때를 나눠서 다 풀어야 되거든. 근데 x 둘 다 절대값이 붙어있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무조건 어떤 식으로 가면 되냐면, 자 예를 들어서 좌표 평면에서 이 이차함수는 계속 쓸 건데요, 똑같은 모양의 함수가 있다고 합시다. 이쁘게 자 이런 모양의 함수가 걸려 있다고 하면요, x의 절대값이 붙으면, 자 생각을 해봐. 이 함수에 마이너스 1이 들어갔다고 생각을 해봐. 그럼 원래 절대값이 없을 때 마이너스 1의 값은, 여기가 마이너스 1이라고 하면 요쯤에 절대값, 아니 이쯤에 함수값이 나오게 될 거야, 그치? 근데 실제로 마이너스 1이 x에 들어가면 절대값에 의해서 얼마로 나와버려? 1로 나와버리죠. 그럼 원래 마이너스 1이 갖고 있던 함수값을 갖지는 당연히 못할 거야. 그 의미를 선생님은 어떻게 해석을 해주냐면, 자 원래 x가 음수였던 구간이, 아이씨 너까지 지워주면 안 되지. x축 요 정도로 옮깁시다. 아니 y축이네. 원래 x가 음수였던 구간이 전부 다 그래프에서 사라지게 돼버려요. 이 구간이 지워진다는 얘기야. 왜? 원래 음수였을 때 갖던 함수값들이 다 의미가 없어지잖아, 그치? 전부 다 양수로 바뀌어 나올 거니까. 그래서 얘네들이 싹 다 지워진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x가 0보다 작은 구간이요 딜리트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얘네들이 지워지고 그 다음에 무슨 변화가 일어나나 잘 생각해봐. 마이너스 1이면 얼마가 돼서 나타날 거라고요? 1이 돼서 나타날 거라고. 그럼 x가 1이었을 때의 함수값이랑 어떨까? 똑같은 결과가 나오겠죠.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절대값 x를 씌워놓으니까 2가 돼서 나올 거라고. 그럼 x가 원래 2였을 때 함수값과 어떨까? 똑같겠죠. 그러니까 1이었을 때 함수값이랑 마이너스 1이었을 때 함수값이 사실상 똑같고, 2였을 때 함수값이랑 마이너스 2였을 때 함수값, 3이었을 때랑 마이너스 3이었을 때 함수값이 계속 똑같다는 거야. 4였을 때랑 마이너스 4, 5였을 때랑 마이너스 5, 이런 함수값이 계속 똑같이 나타난다는 건 결국 어떻게 되는 걸 의미하냐면 이렇게 되는 걸 의미해요. 이해되나요? 요 그림이 이렇게 복사된 게 이해되나요? 이래야 0.1일 때랑 마이너스 0.1일 때랑 함수값이 똑같고, 0.2일 때랑 마이너스 0.2일 때랑 함수값이 똑같고, 계속 그렇게 같이 변화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얘네를 선생님은 이제 뭐라고 설명하냐면, 여기를 x가 0보다 큰 구간을 y축 대칭으로 복사라고 해요. 컨트롤 C, 컨트롤 V 시킨 거야, 얘네들은. 이해됩니까? 머릿속으로 잘 내용을 정리해. 이 모양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머릿속으로 원래 x가 음수였던 값이 의미가 없어지니까 걔네들이 지워지겠구나. 그래프상에서 지워지고, 음수로도 양수랑 똑같은 값을 계속 나오게 되니까 y축 대칭으로, 그러니까 선대칭 도형이 된 거야. 그죠? y축 대칭으로 0보다 큰 부분이 0보다 작은 부분 쪽으로 복사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두 번째, 여기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이제 쉽거든. 이 첫 번째만 잘 이해하면. 두 번째는 어디에 절대값이 붙은 애가 나오냐면 y의 절대값이 붙은 애가 나와요. x에는 안 붙고 y에만 절대값 붙어. 예를 들어서 여기도 절대값 y 이꼴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렇게 나오는 애들이야. 그럼 얘네는 어떤 성격을 띨까요? 원래 y가 음수였던 구간이 어떻게 될까? 원래 y가 음수였던 구간이 지워지겠죠. 그리고 y가 양수였던 값이 y가 음수였던 값으로 복사가 되는 거예요. 똑같은데 x랑 y랑 다른 거니까 이번에는 봐봐. 똑같이 똑같이 원래 이런 함수가 존재했다면
얘네들은요 y가 0보다 작은 요 부분이 지워져요. 그리고 y가 0보다 컸던 부분이 요렇게 복사가 돼요. 이해돼요? 복사 너네 색이 잘 보여요? 구분이 잘 돼요? 검은색 파란색이 y가 0보다 아까는 x가 0보다 작은 부분이 x가 0보다 작은 요 부분이 지워지고 0보다 큰 부분이 0보다 작은 쪽으로 복사가 된 거잖아. 이번에도 마찬가지인 거야. y가 0보다 작은 부분이 지워진 거고요. y가 0보다 큰 부분이 0보다 작은 쪽으로 복사가 됩니다. 참고로 두 번째는 그럼 함수가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함수가 되지 않습니다. 그죠? 나중에 언젠가 배우겠지만 이런 함수를 음함수라고 해요. 몰라도 상관없어요. 세 번째까지 쉽다고 그랬죠? y에도 붙고 x에도 붙었대. 이런 애들은 그럼 이 위에 있는 두 가지 성질을 동시에 가지고 갈 거야. x에도 절대값이 붙고 y에도 절대값이 붙으면 예를 들어 여기는 y 이꼴 a 곱하기 절대값 x제곱 플러스 b 절대값 x 플러스 c 이렇게 나오는 애들이에요. 얘네들은 이 위에 있는 두 가지 성질을 동시에 다 가지고 갈 겁니다. 그럼 x가 0보다 작은데도 지워지고 y가 0보다 작은데도 지워지겠죠. 결국 그래프의 몇 사분면만 남게 되냐면 그림 중에 1사분면의 그림만 남아요. x도 0보다 크고 y도 0보다 큰데 경계선은 그냥 우리 포함해서 얘기를 합시다. 그래서 그래프의 1사분면만 남게 돼. 그래서 얘네들은 그래프는 어떤 식으로 그려지냐면 성의 있게 그리시지. 요 부분 지워지고요. 요 부분도 지워져요. 그리고 아까 복사하는 성격도 그대로 갖고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이 그래프가 y축 대칭으로도 복사가 되고 x축 대칭으로도 복사가 돼요. y축 대칭으로 먼저 복사를 시키면 이런 식으로 모양이 나올 거고요. 이 애들이 x축으로도 복사가 되니까 이런 식으로 모양이 나와요. 모든 사분면에 복사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2번은 우리한테 자주 나타나진 않아. 함수가 아니라서. 근데 3번도 마찬가지로 함수는 아닌데요. 우리한테 조금 자주 나타납니다. 어떤 모양으로 주로 나타나냐면 이렇게 복잡한 식으로까지는 안 나오고 비교적 간단한 꼴로 많이 나오긴 하는데 이런 애들로 나와요. 절대값 x 더하기 절대값 y 이꼴 2 이런 애들은 대표적으로 해서 어떻게 되면 얘네가 절대값이 없을 때 그리면 y 이꼴 마이너스 x 플러스 2죠. 이런 직선이 나오는데 이런 직선에서 나머지가 없어지고 이런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나와요. 1사분면이 남고 그게 다 복사가 되니까. 이해되나요? 지금 2번은 거의 안 나오고요. 1번, 3번, 그 다음에 이제 보게 될 4번이 자주 나오게 될 겁니다. 4번은 너네들도 이미 엄청나게 많이 봤어요. 함수 전체의 절대값 붙는 경우. 함수 전체의 절대값 붙는 경우는요. 생각도 비교적 간단해요. 함수 전체의 절대값이 붙는다는 건 모든 함수값이 그냥 뭘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양수로 나타난다는 게 있고요. 그래서 직선에서 V자로 꺾인 모양도 기억하죠. 지금 이런 2차 함수라면 얘네들은 어떤 모양이 되냐면 여기 있는 0보다 작은 구간이 0보다 큰 구간 위쪽으로 그냥 이동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복사가 아니라 이동을 하게 된다는 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딴 애들은 0보다 작은 구간이 지워지고 반대쪽으로 복사가 됐잖아요. 똑같은 모양이 반대쪽으로 그대로 복사가 됐는데 지금 마지막에서만큼은 복사가 아닌 뭐만 하게 되는 거냐면 이동만 하게 돼요. x축의 대칭에서 반대쪽으로 올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무조건 다 양수값으로만 함수값이 표현될 거니까 0보다 작은 구간이 y가 0보다 작았던 구간이 y가 0보다 큰 구간으로 이동하게 된다라고는 생각을 꼭 하시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얘네를 보고 막 외우지 말고 머릿속에서 이 그림의 움직임을 기억하셔야 돼. 오케이? 졸려. 다시 돌아가 볼게요. 다시 돌아가서 보면은
어딨지? 니은 다시 돌아가서 보면 얘네도 그래서 0이 될 때가 지금 0이랑 1인 거 알았잖아, 그지? 그럼 원래 이렇게 0이랑 1 이렇게 되는 그래프인데요. 여기서 얘네들이 지워질 거고요. 이 친구들이 이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가게 될 거란 얘기야. 그럼 봐봐. 얘네 지금 0에서 그림 눈으로만 봐도 어때요? 뭐 하다고 생각해야 돼? 뾰족하다고 생각을 해야 된다고. 1에서도 마찬가지야. 뾰족하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이러니까 미분 불가능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야. 이해되나요? 그리고 잘 봐봐. 이제 이런 문제 되게 자주 나오게 될 텐데요. 절대값 있는 문제, 절대값이 섞인 문제들이 되게 많이 나오게 될 텐데 우리 미분계수가 뭐라고 했었죠? 동의어 몇 가지 있었죠. 순간 변화율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도형의 의미에서 그래프에서 바라보면 무슨 의미도 된다고요? 접선의 기울기도 된다고 했지. 이 기울기라는 생각을 머릿속에 꼭 하고 있어야 돼요. 이 미분을 관통하는 건 뒤쪽에서 가면 결국은 다 그래프에 대한 얘기고요. 이 그래프에 대한 얘기는 결국은 우리는 머릿속에서 접선의 기울기라는 친구를 항상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그 접선의 기울기 중에 가장 중요한 접선의 기울기가 얼마냐면 중요하다라는 말을 하기는 조금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한테 실제로 많이 접하게 되는 게 접선의 기울기가 얼마일 때가 우리한테 되게 중요한 포인트로 다가오냐면 접선의 기울기가 0일 때가 되게 중요한 포인트로 나타나요. 접선의 기울기가 0이라면 그 순간에 변화하고자 하는 방향이 뭐가 된 거냐면 이렇게 됐다는 얘기야. 상수함수처럼, 그지? 상수함수는 기울기가 0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됐다는 게 이렇게 됐다는 걸 의미하고요. 이렇게 되는 포인트는 어디서 나타나냐면 접기가 0이 되는 포인트는요. 산 꼭대기 아니면 산 골짜기 산 골짜기가 이렇게 되는 애에서 여기 꼭대기 이렇게 되는 애 여기 골짜기 이런 데서 나타나게 된다는 거야. 기울기가 0인 시점이. 우리 이차함수에서 얘네들이 되게 중요한 포인트였던 거 기억하나요? 얘네를 이차함수에 뭐라고 불렀어? 이차함수라면 꼭지점 이렇게 불렀잖아, 그죠? 그 친구가 이제 접선의 기울기가 0인 지점으로 나타나는 거야. 산 꼭대기, 산 골짜기에서. 이거는 지금 문제 풀 때 당장 아무런 도움은 안 되는 건데요. 너네가 자꾸 이런 거를 그림을 생각하셔야 된다고. 그림이 되게 중요해서 0인 게 지금 여기서도 조금은 왜 중요하냐면 지금 그래프가 0에서 원래 그래프 이렇게 되는 모양이잖아. 그럼 여기가 0이잖아요. 0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적어도 무슨 수라는 건 알고 있어. 내가 무슨 수가 될 거라는 건 알고 있어. 너무 뜬금없는 질문인가? 고급 너무 저급했나요? 양수가 될까 음수가 될까? 0에서 접선은 지금 내가 그림을 봐도 0에서 접선의 기울기를 찍어보면 이런 식으로 되는 거 아닌가? 그죠? 태연아, 이때 기울기는 양수일까요? 음수일까요? 음수라는 건 당연히 알고 있다. 0이 아니라는 건 당연히 알고 있다. 근데 그 그래프가 이렇게 위로 올라간단 말이야. 그럼 봐봐. 이제 우리 그림으로 점이분계수, 음이분계수를 생각해보자. 그러니까 선생님이 원하는 건 이런 공부야. 이렇게 공부를 해야 너네가 난이도가 어려운 문제를 좀 접근할 수가 있어요. 이걸 무조건 식으로만 접근하지 마시고요. 극한도 마찬가지고 미분도 마찬가지고 접근도 마찬가지고 결국에는 다 그래프거든. 다 그래프를 어떻게 잘 해석할 수 있느냐에 따라 달렸거든. 그러니까 내가 그림을 최대한 배제하고 공부를 하면 안 돼. 최대한 그림을 많이 그려봐야 돼요. 그럼 봐봐. 왼쪽에서 0으로 올 때 접선의 기울기는 점점점 요렇게 되다가 요렇게 변하고 있죠. 그 숫자가 어떻게 될까? 그 수의 변화도 우리가 인식할 수 있을까? 나는 여기까지 이렇게 꺾여지면 실제 이차함수 이렇게 꺾이지는 않으니까 요렇게 되는 모양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엄청나게 큰 음수값이었다가 점점 더 작은 음수값으로 바뀌게 될 거야. 숫자가 작은. 실제로는 커지고 있지만 우리는 숫자의 개념을 여기가 만약에 이쯤에서 마이너스 10이었다면 마이너스 9876543이 이렇게 떨어지고 있을 거라고.
어쨌든 여기까지도 음수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 기울기를 마이너스 1이라고 생각을 해볼게. 그럼 봐봐. 이제 잘 생각해야 돼.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야. 지금은 절대값이 씌워져 있잖아. 이 오른쪽에서 이렇게 올 때는 오른쪽에서 와서 오른쪽에서의 0에서의 기울기의 그 극한, 접선의 기울기의 극한값, 접선의 기울기의 극한값은 얼마가 돼야 될까? 왼쪽에서 올 때가 만약에 마이너스 1이었다면 얘는 지금 요 기울기인데 요 기울기가 여기서 올라갔다는 거 우리 알고 있잖아. 그죠? 얼마가 돼야 될까요? 1이 돼야 돼. 얘가 마이너스 1이었으면 여기도 마이너스, 이쪽에서 원래 오른쪽에서 올 때도 마이너스 1이었을 거거든. 그게 근데 절대값이 씌워져서 이렇게 올라가 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때 기울기는 1이 돼야 돼. 이해되나요? 왼쪽에서 올 때 여기까지 요때 0에서 0에 미친 듯이 가까이 갈 때 오른쪽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만약에 마이너스 2였다면 절대값이 씌워질 때면 왼쪽에서 올 때 요 기울기는 얼마가 될까요? 2가 되겠죠. 맞나요? 이게 우리 절대값의 함수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야. 그러면 언제는 이거 데리고 와야 되는구나. 잘 봐. 그럼 어떤 함수도 있냐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직 배우지 않은 함수인데 이렇게 되는 모양의 함수가 있거든요. 여기를 요 포인트를, 그러니까 요 포인트를 디테일하게 좀 선생님이 그림이 좀 잘못 그린 것 같은데 자세히 보면 에이씨 이렇게 못 그릴까? 이 칠판으로 그리면 그래도 잘 그리는데 안 할래? 나중에 합시다 이거. 어차피 뒤에서 나오게 되는데. 아니다. 더 간단한 함수를 이렇게 됐대. 이런 모양의 함수가 있다고 쳐요. 이게 3차 함수 보통 그래프거든요. 근데 x축이 어디를 지나냐면 여기를 지난대요. x축이 이렇게 지나고 있대. 그럼 이 3차 함수의 절대값을 씌우면 함수 전체의 절대값이 우리 어떻게 된다고 했어? 아래쪽이 그냥 위쪽으로 그냥 올라간다고 했잖아. 그죠? 그럼 그 절대값 씌운 함수의 그래프를 내가 그려보면 빨간색 형광펜으로 그려보면 이렇게 된다는 거 이해되십니까? 그럼 요 점을 우리가 1이라고 하고요. 요 점을 2라고 해봅시다. 그럼 봐봐. 이 절대값 씌워진 그래프에서 2에서는 당연히 미분이 어떻게 될까? 미분 가능 불가능? 불가능. 왜? 뾰족하잖아. 그치? 그리고 분명히 2에서 왼쪽에서 올 때 오른쪽에서 올 때 원래 2에서의 원래 함수 2에서의 기울기가 2라는 거 아니야. 2가 아니라 양수라는 거 알고 있잖아. 그치? 여기 접선의 기울기 지금 양수잖아. 그죠? 근데 얘가 이렇게 올라갔죠? 그럼 오른쪽에서 올 때는 양수일 텐데 왼쪽에서 올 때는 이렇게 내려온 모양 아니야. 그치? 그럼 그때 접선의 기울기는 당연히 뭐가 돼? 음수가 될 거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다고. 이렇게 되면 왼쪽 접선 기울기, 오른쪽 접선의 기울기가, 물론 이 그래프는 지금 연속하고 있는 그래프는 맞아요. 그치? 그래프가 끊어진 적은 없으니까. 근데 왼쪽에서 올 때랑 오른쪽에서 올 때의 접선의 기울기가 다르다는 걸 안다고. 그런데요. 지금 여기는 아까 0에서 1에서 뭐 하는 모양? 우리 이렇게 되면 접한다라고 하잖아. 그죠? 접하는 모양이잖아. 아까 접하면 그리고 선생님이 산 꼭대기가 된다고. 그럼 접하는 그 순간에서 왼쪽에서 올 때랑 오른쪽에서 올 때의 기울기는 당연히 둘 다 0이 돼요. 근데 그 친구가 그대로 올라갔죠? 그럼 이렇게 올 때나 이렇게 올 때는 당연히 얼마가 될까? 0이 되겠죠. 그 그래프만 봐도 뾰족함이 느껴지지 않잖아. 이런 애들은 미분 가능한 점이 되는 거야. 그래서 절대값이 씌워져서 올라갈 때는, 그러니까 절대값이 씌워져서 올라갈 때는요, 당연히 0에 걸치지 않는 모든 구간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치? 근데 0에 딱 걸쳐지는, 0에서 만났던 그 접혀져서 올라가는 그 포인트들만이 우리가 미분 불가능할 거라고 의심을 해야 되는 구간이 되는 거야. 접혀져서 올라가는, 그러니까 함수값이 얼마가 될 때? 0이 될 때. 그지? 거기가 항상 우리의 의심 구간이 돼야 되는데 지금처럼 그 의심 구간에서 접해 있던 애들은요, 올라가도 똑같이 접하는 그림이 나오게 되고 뾰족한 그림이 나오지 않게 된다는 거. 그럼 얘네들은 당연히 이 지점에서 x=1이었나요? 미분 가능. 2에서는 뾰족한 지점이 나왔으니까 미분 불가능 이렇게 돼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살짝 얘기했지만 뾰족이 정말 뾰족해 보여요. 뾰족은 아니라고 했어. 그지? 왼쪽 오른쪽 기울기가 0.01이라도 차이 나면 당연히 뾰족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기울기가 같지 않다는 거니까. 그지? 뾰족의 개념을 정말 날카롭다라고만 생각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어떤 함수 만났을 때 선생님 그림 대충 그려봤더니 좀 부드러운 것 같은데 이 의미는 아니야. 그런 거는 잘 생각을
야 해주시고 다시 갑시다. 니은은 그래서 뾰족점이 두 개가 생긴 거예요. 그지? 그러니까 미분 불가능이 됩니다. 이거를 식으로도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근데 우리는 직관적으로 그래프를 보고 먼저 이해는 해야 되는데요. 식으로도 당연히 한번은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봐요. fx라는 함수를요. 아까 0이 될 때가 0이랑 어디 1인 거 알고 있어. 그지? 그러면은 나는 이 fx라는 함수를요. 쪼개서 쓸 수가 있어요. 0보다 작을 때는 x가 0보다 작을 때는 아까 그래프에서도 봤지만 숫자를 집어넣으면서 생각해 봤을 때 여기서 양수 음수 마이너스 1 같은 거 넣어보자. 양수 음수 양수 그러니까 이때는 x제곱 마이너스 x란 그래프가 그대로 나올 거고요. x가 0에서 1 사이에서는 아까 우리 함수도 그려봐서 이 값이 음수가 된다는 것도 이해해야 돼. 그죠? 이때는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x로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x가 뭐라고 써야 되지? 1보다 클 때는 다시 x제곱 마이너스 x로 와요. 문제에서 등호는 뭐 아무 쪽에다 붙여도 상관없어요. 대충 이렇게 붙여놓게. 어차피 0이 될 때니까 경계선은 크게 상관없습니다. 절대값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모양이 나왔어. 그지? 그럼 내가 0에서의 일단 연속인 건 알고 있으니까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를 구하러 갈게. 영아 0에서의 좌미분계수를 구하러 갈게요. x가 0보다 조금 더 작아야 되죠. 그리고 함수식을 미분계수 정의를 쓰면 x-0분의 fx-f0이 되는데 f0의 값은 우리 얼마인 거 알고 있어요. 0인 거 알고 있어. 그럼 fx식만 나오면 돼. 그지? 근데 0보다 조금 더 작을 때는 fx식이 누구로 와야 돼요? 이 친구가 내려와 줘야 돼요. 맞나요? 0보다 작을 때 함수는 지금 저기 있는 x제곱 마이너스 x니까. 그죠? 그럼 x제곱 마이너스 x가 그대로 따라올 거야. 그럼 리미트 이렇게 되겠죠? 그럼 0 되는 거 지워졌죠? x에 0 들어가면 얼마 나와요? 마이너스 1 나오는 거 보이시죠? 그 다음 리미트 x가 0보다 조금 더 클 때의 미분계수. 이 식은 당연히 똑같은 식일 거고요. 그래서 분모는 x 나오고 분자는 이때는 fx가 근데 누가 써야 되냐면 0보다 조금 더 클 때니까 이 식이 써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때는 이 친구가 이 자리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x니까 그냥 마이너스 x로 묶을게요. 그럼 x 마이너스를 나고 0 되는 거 지워졌고요. x에 0 들어가면 얼마가 나와요? 1이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그러니까 0에서의 좌미분계수랑 0에서의 우미분계수가 어때요? 같지 않다는 거 알 수 있죠. 아까 우리 그래프도 봤었죠? 이렇게 되는데 얘가 올라가면 여기서 지금 기울기가 마이너스 1 나왔는데 여기서는 오른쪽에서는 1 이렇게 나왔다는 거야. 그지? 이거를 잘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이해됩니까? 그 다음 세 번째 갑시다. fx x분의 1이래요. 이렇게 되는 그래프란 거 알고 있죠? x가 0으로 갈 때였나? 1에서 x가 1로 갈 때 그래프 끊겨 안 끊겨? 안 끊기죠? 1이 뭐 대충 한 요 정도 1이라고 쳐놓으면은 그래프 그냥 부드럽게 이어지고 있죠. 당연히 미분 가능할까 불가능할까? 가능합니다. 근데 요 x분의 1이란 그래프를 미분하는 방법을 우리는 배우지 않았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넘어가요. 지금 나중에 미적분 2에서는 배우게 됩니다. 나누기 미분법, 목세 미분법이라고 해서 우리 곱하기 미분법 하는 건 배웠잖아. 그치? 머릿속에 기억나? 곱하기 미분법? fx, gx 곱해져 있으면 미분 어떻게 한다고? 한 놈 미분하고 나머지 그대로 곱해주고요. 그 다음 반대쪽 놈 미분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곱해주고. 그런 애들 계속 더해 나가면 돼요. 3개가 곱해져 있다고 마찬가지지. 1, 2, 3 3개가 곱해져 있다고 1번 미분하고 나머지 그대로 곱해주고 2번 미분하고 나머지 그대로 곱해주고 3번 미분하고 나머지 그대로 곱해주고 싹 다 더해버리면 돼요. 그게 곱의 미분법. 나중에 목세 미분법이라고 나와. 목세 미분법이 결국은 그러니까 나누는 거니까 분수식이 돼요. 지금처럼 x분의 1 이런 그래프는 나중에 나누기의 미분법에서 배우게 돼요. 그래서 지금은 안 배운다는 거. 지금은 그냥 그래프만 보고 판단하자고 나온 문제일 거야. 그래서 문제 자체도 여기를 어떻게 해야 돼요? 라는 질문은 4절. 자, 그래프를 통해서 문제를 푸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자, 불연속인 x의 값이래요. 연속 아닌 거 우리 이런 그래프 그냥 찾기 쉽죠? 바로 보면은 어디랑 마이너스 2랑 1 이 두 포인트에서 불연속인 거 알 수 있죠?
양쪽 구간 끝은 당연히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그 구간 끝은 문제에서 보면 포함하지 않았어요. 지금 여기 소괄호 쳐져 있는 거 보이죠? 소괄호는 등호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구간 끝은 포함하지 않으니까 그 구간의 안에 그래프만 보면 돼요. 어차피 그 바깥쪽은 모르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불연속 두 개 점, 그죠? 그럼 미분 불가능한 점은 당연히 이 불연속인 점은 무조건 미분 불가능이라고. 이때 접선의 기울기라는 게 존재할 수가 없으니까, 그죠? 그 다음 하나 더 있나요? 어떤 점? 누가 봐도 뾰족해 보이는 2번. 여기서 미분 불가능.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거야. 나머지 그래프가 부드럽게 연결이 돼 있다면 얘네들은, 그러니까 이 그림에서 얘네들이 미세하게 0.1이 요 지점에서 왼쪽 기울기 오른쪽 기울기가 0.1이 다를 리가 있을까 없을까? 그런 걸 얘기하진 않아 당연히. 그러니까 이렇게 그림으로 나오는 거는 누가 봐도 명확하게 뾰족한 포인트에서 미분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개, 3개 뭐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그래프로 보면 268번 요것도 한 번만 할게요. 간단하게만 할게. 자, 함수 fx가 이렇게 나왔는데 이번에는 요게 이제 마지막 우리의 절대값 형태인데요. 일부분에만 절대값이 나와 있는 거야. 이런 애들은 그냥 당연히 우리는 어떻게 풀어줄 수밖에 없냐면 절대값 정의에서 풀어줄 수밖에 없어요. 얘네가 1보다 클 때 작을 때로 함수를 쪼개 놓고 가야 돼요. 그래서 x가 1보다 작을 때, x가 1보다 클 때 등호 아무데나 붙여줘도 상관없고요. x가 1보다 작을 때는 얘네 음수로 나오겠죠? 그러면은 얘네들이 마이너스 x-1 곱하기 x 플러스 2 나올 거고요. x가 1보다 클 때는 그대로 나올 테니까 x-1 곱하기 x 플러스 2가 돼요. 그래프도 그릴게요. 이거 그래프까지도 당연히 중요합니다. 1-2 이렇게 돼 있는데요. 1보다 작을 때는 1과 마이너스 2에서 1을 가지면서 최고치 한계수가 음수네. 어디로 볼록한 그래프가 그려져야 돼요? 알고 있는데 말 안 하는 거죠, 이 새끼들아? 위로 볼록한 그래프가 그려지겠죠. 최고치 한계수가 음수니까 이차 함수 중에 맞나요? 그 다음에 x가 1보다 클 때는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가 그려질 거야. 그죠? 그래서 이런 그래프가 그려질 건데 1보다 클 때니까 나는 이렇게 그려놨지만 실제로는 어디만 이렇게 이어지면 되는 거냐면 여기서 이렇게만 이어지면 되는 거예요. 맞나요? 원래 그래프를 생각해봐도 1에서 봐봐. 부드럽게 지나가지 않았잖아. 절대값 이어져서 올라갔잖아. 지금처럼 이렇게. 1에서 뾰족하고 있죠. 당연히 1에서 미분 불가능이라고 나와야 되는 겁니다. 이해되나요? 함수식을 계산해도 당연히 그렇게 나올 거야.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 계산해도 1에서 연속은 되죠. 근데 그래프가 절대값은 절대 그래프가 끊어지진 않아. 그죠? 0이 되는 데서 그냥 위로 올라가고 이렇게 될 뿐이니까 절대값이 있는 그래프는 절대 끊어지진 않습니다. 그런데 연속은 되지만 미분은 불가능한 포인트가 생길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주셔야 돼요. 여기 문제가 꽤 많네. 이해되나요? 유형 8번, 9번은요. 그냥 해보시면 돼요. 미분법 기억나요? x의 n제곱이 미분되면 어떻게 떨어진다고? n 곱하기 x의 n-1제곱. 지수가 내려와서 곱해지고 지수 자체의 숫자가 하나 작아진다. 이렇게 했던 거 기억나나요? 그냥 그거에 의해서 계산만 해보라는 걸 거야. 이건 뭐 내가 열심히 할 필요도 없는 문제. 자, fx가 이렇게 돼요. 이제 우리는 습관적으로 바로 f'x 이런 거 맨날 구하러 갈 겁니다. x 세제곱이니까 미분하면 3x 제곱. 맞나요? 그 다음 마이너스 3x 제곱이니까 2가 떨어져서 곱해지죠. 마이너스 6x 그 다음에 1제곱 이렇게 되는 거 맞나요? ax의 1차항이죠. 1차항애들은 1이 내려와서 곱해지고 숫자 하나 떨어지면 0이 되니까 상수항이 된다고. 그죠? 그래서 플러스 a가 되고 상수항은 굳이 쓰자면 x의 0제곱이니까 0이 내려와서 곱해지면 그냥 0이 된다고. 그래서 상수항은 사라져요. 1차항은 누구만 남고? 개수만 남고. 1차항은 개수만 남고 상수항은 사라집니다. 그래서 f'x가 이렇게 된 거야. 근데 f'1이 2래요. 1 대입하면 2 나와야 돼. 이거 내가 풀어줘야 될 문제인가? 아니죠. 넘어갑니다. 나머지 다 그렇게 한번 해보자는 걸 거고요. 자, 여기는 좀 봐야 되겠네. 나머지 내가 해줄 거 없어요. 이런 문제는 그냥 쭉 풀면은 다 나올 거고요. 270 아씨 잠깐만. 아니야. 275번 하나만 할까요? 자, fx가 2x제곱 마이너스 x 곱하기 f'1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나는 여기서 왜 이거를 굳이 하려고 하냐면 너네들의 개념만 잘 잡아주려고. F'1이 뭐예요? 그쵸! 이 개념이 제일 중요해. 이거 상수야. 그냥 숫자. 여기 나와 있는 F'1이 이게 fx랑 뭔가 관련이 당연히 있겠지. 도함수에다가 1을 넣은 거니까 그 도함수랑 관련은 있을 텐데요. 근데 지금 내 눈에 이게 다른 애들로 보이면 안 된다고. 이게 x랑 연관이 있나? 아니라고. 숫자 들어갔잖아. 그냥 도함수에 숫자 들어간 거잖아. 그치? 이건 그냥 무조건 뭐예요? 상수입니다. 상수. 개수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1차 항의 개수가 되겠지. 그럼 이 친구 미분하면 어떻게 될까요? f'x는 4x 마이너스 여기 1차 항이잖아. 그죠? 1차 항은 미분하면 누구만 남는다고? 개수만 남는다고. 그러니까 마이너스 f'1 이런 상수가 나온 거야. 그냥 이해되나요? 여기서 이제 이 상수를 찾는 방법은 x에 1 대입하면 되겠네. x에 1 대입하니까 4 빼기 f'1 이렇게 될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f'1이 얼마? 2였구나. 그럼 f'x를 다시 정리하면 f'x는 4x 마이너스 2였구나. 이렇게 알 수 있다고. 자, 넘어갈게요. 고매비문법 이렇게 나왔어요. 자, 미분 가능한 두 개 함수 fg가 있는데요. gx가 요 친구 곱하기 요 친구 이런 형태로 나왔다는 거야. 당연히 생략되어 있지만 곱하기라는 거 보이셔야 되고요. 이건 뭐 어려운 거 아니죠? 근데 g라는 함수에 1에서의 미분계수를 구해달래. 이제 우리는 누구의 미분계수를 구해달라 그러면 당연히 반드시 무엇부터 해야 되는 거야? 도함수를 구하는 과정부터 항상 선행이 돼야 되는 거예요. 도함수를 구해놔야 거기다가 숫자를 대입해서 특정한 지점에서의 미분계수값을 구하러 갈 테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된 모양을 보면 gx란 친구를 미분해야 되겠구나. 도함수를 구해야 되겠구나. g'x를 찾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근데 봐봐. 앞에 있는 거는 모양이 명확하게 드러나 있어. 그지? 앞에 있는 거는 x제곱 플러스 3x라고 모양이 명확하게 드러나 있어서 두 개가 곱하기 형태로 돼 있지만 미분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앞에 건 미분하면 얼마가 될까요? 숫자 하나 떨어지고 1차항은 상수항이 되니까 2x 플러스 3이 될 거고요. 곱하기 뒤에 거 할 때 그냥 이렇게 곱해버리면 된다. fx가 뭔지 모르니까 우리 이렇게 쓸 수밖에 없다는 거야. 다음 더하기 앞에 거를 이번엔 그대로 두고 누구만 미분할 거냐면 뒷친구만 미분할 거야. 근데 이 뒷친구도 내가 모른다고. 그래서 그냥 이렇게 써놓을 수밖에 없다는 거야. 나는 영원히 f'x를 찾지 못해. 당연히. fx도 찾지 못해. 당연히. 근데 얘네들의 정보만 가지고 얘네들은 누구만 알려줬냐면 1에서의 함수값, 1에서의 미분계수값만 알려줬다고. 당연하겠지. 내가 구하는 게 g'1이니까 x에 1밖에 넣을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넣고 가는 거야. g'1은 그럼 여기에 1 들어가면 5 곱하기 f1 될 거고요. 플러스 여기에 1 들어가면 4 곱하기 f'1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나요? 예, 여기는 그리고 이제 숫자만 넣는 거니까 뭐 할 게 없죠. 그래서 내가 모르는 애들로 나와 있다고 겁먹지 말고요. 그냥 표현대로만 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gx가 만약에 fx 곱하기 hx다. 근데 g'x를 구해달래.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짓은 내가 모르니까 그냥 이렇게만 써놓을게. hx 더하기 앞에 건 그대로 두고 뒤쪽 친구 미분하고 그냥 이렇게 놓을 수밖에 없는 거라고. 둘 중에 누군가 나왔으면 이 친구는 계산을 하면 되는 거지 뭐. 자주 나오는 문제들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273번은 이 얘기 안 했는데 278번 이 얘기 한번 하고 넘어가야겠다. 자, 278번은요. 요 문제 풀기 전에 먼저 요 내용 한번 볼게요. 요런 친구 미분할 때 보는 거야. fx의 거듭제곱 n제곱이라고 되어 있는 친구를 미분할 땐 이 곱의 미분법 원리를 이용하면요. 먼저 요 fx의 전체 n제곱이란 친구는 fx가 몇 개 곱해져 있다는 거예요. 덩어리들아 씨.
아니요. 네? 7이 아니야. 미안해. 선생님이 n을 자꾸 이렇게 써서 너네가 헷갈리나? n제곱이야 n제곱. fx가 몇 개? n개 곱해져 있는 거야. 근데 곱의 미분법을 어떻게 한다고? 한 놈 미분하고 나머지 그대로 곱해주고 또 한 놈 미분하고 나머지 그대로 곱해주고 이 짓을 할 거라며. 그럼 봐봐. 여기서 fx의 n제곱이란 요 친구를 n제곱이에요. 이 친구를 미분할 때는 어떻게 들어가는 거냐면 이렇게 쭉 전개한 상태라고 치면 앞에 거 맨 앞에 거 미분하면 f 프라임 x가 되죠. 나머지 곱하기 fx가 쭉 곱해지겠지. 이때 곱해지는 그럼 fx는 몇 개가 될까요? 이 친구는 n 마이너스 1개가 되겠죠. 한 놈 미분하고 나머지 그대로 곱한 거니까, 그지? 이번에 더한다고 그랬어. 그리고 더한다고 그랬죠. 더하고 첫 번째는 그대로 fx가 됐고요. 곱하기 두 번째가 f 프라임 x 두 번째 걸 미분했어. 그리고 나머지 fx를 또 쭉 곱할 거예요. 그지? 여기서 fx 몇 개 곱해져 있을까요? 두 번째 항에서는 여기서도 여기 한 친구랑 여기 나머지 친구 더하면 몇 개가 될까요? 당연히 n-1개. 그죠? 그리고 또 그 다음 넘어갑니다. 세 번째에서 또 더하기 fx 곱하기 fx 그 다음에 세 번째 친구가 미분됐을 거고요. 나머지 뒤에 친구도 다시 fx 이렇게 될 거야. 그죠? 당연히 여기서도 fx 몇 개? n-1개가 곱해졌을 겁니다. 모든 항들이 이 계산이 다 끝날 때까지 모든 항들이 다 똑같겠지. f 프라임 x는 하나 있을 거고요. 나머지 fx가 n-1개가 곱해져 있을 거야. 그치? 이 짓을 나는 몇 번 할까요? 결국? 몇 번 할까요? 몇 개가 곱해져 있죠? n개가 곱해져 있죠? 나는 이 짓을 몇 번 할까요? n번 하겠죠. 요 짓을 n번 하게 될 거야. 맞나요? 이제 한번 마지막 정리를 해볼게. 그럼 fx는 몇 개가 있고요? n-1개가 있고요. f 프라임 x는 한 개가 있는데 이런 똑같은 애들이 지금 보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항이 다 똑같잖아. 그지? 이런 애들이 몇 개 있다고요? n개 있다고. 이렇게 미분이 돼요. 그래서 fx의 n제곱의 미분은 n 곱하기 fx의 n-1제곱 곱하기 f 프라임 x라고 그래요. 이거는 어떻게 기억하시는 게 좋냐면 얘네들은요 원래는 이게 미적분 2에서 나오는 건데 이것도 미적분 2에서 이제 요 내용을 좀 더 다른 방법으로 공부를 하게 되는데 이거는 이 친구를 선생님은 이렇게 얘기해요. 건미, 숙미, 건미분, 숙미분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건미분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자 여기 없었다고 생각해봐. 뒤에 있는 f 프라임 x가 없었다고 생각하면 이거 그냥 x n제곱 미분이랑 똑같지 않아? x n제곱 미분하면 n 곱하기 x의 n-1제곱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치? 얘가 x만 아닐 뿐 이 친구만 없으면 n 곱하기 x의 n-1제곱이 똑같은 모양인 거야. 그치? 근데 x가 아니어서 결국 이 친구가 더 붙게 되는 거거든. 이게 나중에는 우리가 합성함수의 미분이라고 해서 또 배워요. fx, fgx 이렇게 f.g 이렇게 돼서 합성되는 애들 있잖아. 그죠? 중간에 동그라미 해놓고 합성 기억나요? 1학년 때 배웠던 거? 그런 애들도 이제 미분하는 거 미적분 2 배울 사람들만 그런 걸 배우게 되는데 그 합성함수의 미분법에서 이제 이런 원리를 좀 더 디테일하게 건미분, 속미분이라는 원리를 좀 더 디테일하게 배우게 되는데 지금은 그냥 이렇게만 받아들여야 돼. 우리는 이제 거듭제곱 한 함수의 거듭제곱밖에 안 나와요. fx의 n제곱이라는 친구를 미분하면 그래서 마치 그냥 x인 것처럼 미분을 한 거야. 이걸 건미분이라고 불러. 그리고 속 안에 있는 x가 아닌 요놈이었잖아. 실제는 x가 아닌 이놈. 그치? x가 아니라 x에 대한 다항식으로 또는 x에 대한 어떠한 식으로 나타내는 요놈을 속에 있는 놈을 다시 한번 미분한다고 그래서 속미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겉에 거 큰 거를 그냥 fx를 그냥 x처럼 생각해서 미분하는 게 건미분. 그리고 원래 x가 아니었네 얘네들이. 그래서 다시 한번 그 안에 있는 걸 미분해 주는 게 속미분.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걸 건미분, 속미분 이렇게 하고요. 지금 278번 이 문제는 그럼 봐봐. fx가 뭐라고 나왔냐면 이 친구의 세제곱 이렇게 나와 있는 거야. 그냥 x의 세제곱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얘를 미분하려면
이 우리가 지금 이 검리속리를 몰랐다면 어떻게 할 수밖에 없냐면 그냥 쫙 다 전개해서 미분할 수밖에 없어요. 쫙 다 전개해서 미분하는 거 물론 가능하겠지. 세제곱인데 뭐. 근데 막 4제곱 5제곱 이렇게 나오면은 막 토 나올 거 아니야, 그지? 막 문제 풀다가 토 나오고 막 병원 실려가고 이런다고. 그러니까 병원은 가면 안 되잖아, 우리, 그죠? 병원에 가면 주사 맞으면 서혁이 막 아야하고 막 울고 그러잖아요, 그지?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 방법을 알아야 된다고. 그럼 얘를 마치 x인 것처럼 생각하고 그냥 미분하면 3 곱하기 x제곱이 되는 거니까 그 자리에 이렇게 들어오면 돼요. 그냥 얘의 제곱. 근데 x가 너 x 아니었네, 너란 친구를 나는 한 번 더 미분할 거야만 뒤에 곱해주면 되는 거야. 3x제곱을 미분하니까 그냥 6x가 되나요? 상수항 마이너스 1은 사라졌죠? 아직 미분을 처음 하니까 계속 짚어줄게요. 이 친구가 f란 친구를 미분한 놈이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다는 거. 이제 1만 대입해서 계산은 끝내주면 되겠죠? 이해되나요? 이게 fx n제곱의 미분 방법입니다. 미분하는 것 자체는 뭐 크게 어려운 건 없어요. 조금만 더 하고 잠깐 쉴까? 자, 여기도 이제 우리가 앞에 꼴이 익숙해져 있다면 그 다음 유형 10번으로 넘어온 건데요. 미분계수 정의를 이용해서 이제 미분계수를 구하자는 얘기인데, 이거 지난 시간에 공부한 거 문제 많이 풀었나? f1 플러스 x 이 친구가 나오면 반드시 원래 원칙상으로는 뒤에 뭘 붙여놔야 된다고? 뭘 붙여야 미분계수의 의미가 된다고? 마이너스 f1을 붙여야 미분계수의 의미가 된다고. 그래서 뒤에 빼기 f1을 붙일 거고요. f1을 해놨으니까 여기다 다시 복구를 해놓을 거고요. 그래서 이 친구를 묶어서 계산하면 f'1이 될 거고요. 이 뒤에 친구 마이너스로 묶으면 마이너스 리미트 h분의 f1 마이너스 h 그 다음 플러스 f1이 마이너스 묶이니까 마이너스 f1이 되는데, 요 마이너스 요쪽으로 빌려주면 여기도 뭐의 일치? 꼴의 일치. 아래 위로 둘 다 마이너스 h가 있어서 얘도 f'1. 그래서 f'1 더하기 f'1이라서 2 곱하기 f'1. 이렇게 되는 거 기억하세요? 이게 기억이 나야 돼요. 기억 안 나면 다시 또 열심히 문제를 풀어야 되고, 안 나면 또 선생님한테 질문하셔야 되고. 결국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익숙해지면 이 개수로만 계산을 할 수 있다고 했죠. 내 눈앞에 보이는 이 친구 1, 이 친구 마이너스 1, 중간에 빼기 있으니까 1 빼기 마이너스 1 곱하기 f'1 될 거다. 이렇게 곱해야 되니까 가로쳐 놓을까. 어쨌든 2 곱하기 f'1 될 거다라는 거고, 그럼 나는 당연히 미분계수 정의에 의해서 f'1을 구해주는 게 아니라 지금 이 함수 그냥 도함수 이용해서 바로 구하라는 얘기예요. 이제 도함수 f'x는 3x 제곱 되나요? 마이너스 4x 되나요? 상수항은 꺼지셨나요? 이렇게 구할 수 있다고. 그럼 이제 f'1을 바로 구하러 들어가죠. 마이너스 1 나오는 건가요? 우리가 구하는 값은 그게 2개 있다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면 되는 겁니다. 미분법 자체는 안 어렵죠. 미분하는 계산 자체는. 그 계산 자체는 별게 없어. 그냥 숫자 하나 떨궈주고 지수도 하나 떨궈주고 그냥 이게 끝이에요. 그 계산 자체는 그래서 별로 어려운 게 없고요. 근데 그 계산만 갖고 놀지를 않으니까 그게 문제인 거죠. 유형 11번까지만 하고 잠깐 쉴게요. 유형 11번 많이 중요하긴 합니다. 중요한 포인트고요. 우리는 여기서 항상 두 가지 정보를 얻어낸다. 이 생각을 하면서 문제를 푸시면 돼요. 자, 미분 쪽에 넘어오면 지금 여기 보이는 이 대빵만한 요식을 우리는 극한으로 바라보지 않아요. 이제는. 앞에서는 그냥 이게 다 극한 계산으로 했었거든요. 미분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그냥 극한인데 지금은 이제 이 식을 나는 극한으로 보지 않아. 자, 첫 번째 단순 숫자 대입하니까 분모 얼마 나와요? 0이 나와. 그럼 당연히 분자도 얼마가 나와요?
0이 나와야 극한값이 존재하는 거 아니야, 그죠? 극한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보고는 있어. 그럼 봐봐. 분모에 x에 1 넣으니까 0 나왔으니까 분자도 x에 1 넣으니까 0 나와야 되니까 여기서 f1의 값이 얼마라는 정보를 우리가 찾아야 되냐면 0이란 정보를 찾아야 돼요. 그럼 f1이 0인 걸 가지고 나는 이 식을 어떻게 변형하냐면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1분의 fx 하고요. f1이 얼마라고? 0이라며. 그럼 이 뒤에 빼기 0을 해도 아무 상관이 있어 없어? 없어. 근데 빼기 0 대신에 당연히 뭘 넣을까요? 0 대신에 f1을 넣는 거야. 그래서 이 식이 리미트 x-1분의 fx 빼기 f1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랬더니 이 식은 무슨 식으로 내 눈에 보여야 돼요? x가 1로 가고 있었잖아, 그죠? 내 눈에 미분계수식으로 보여야 된다고. 그럼 얘가 결국 f'1이구나. 그래서 여기는 2라는 숫자가 f'1을 의미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이 식 하나에서 두 가지 정보를 빼내야 된다는 거야. f1이 0이라는 거랑 f'1이 2라는 거랑.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걸 알고 나면 이제 뭐 문제에서 뭐 구하라는 거는 대충 넣고 계산만 하면 끝날 거예요. 계산해 볼까요? fx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f1이 얼마였죠? 0이었죠? 1 더하기 2a 더하기 b 빼기 2b 맞나? 빼기 2b 이 친구가 0 나와요. 그 다음 이 친구 미분하면 f'x는 3x 제곱 플러스 4ax 플러스 b. 요거 지금 미분 계산 바로 되나요? 나랑 비슷하게 되고 있나요? 예, 이제 여기다가 1을 대입하면 f'1 뭐야 이거? 왜 갑자기 이상하게 나와? 이거 설마 되네? f'1은 배고파. 1 넣어주면은 4a 플러스 b 플러스 3 나오나요? 이 친구가 아까 얼마였지? 2. 그러니까 미지수 두 개고 식 두 개니까 연립해서 a, b 값 찾아주기만 하면 끝나겠죠? 그런 문제가 돼요. 두 가지 정보니까 미지수를 두 개를 갖다 놓은 거야. 요 모양 말고 어이씨 왜 다 친절한 모양밖에 없죠? 여기가 보통 fx가 아니라 숫자로 나오는 경우도 많아요. 자, 여기다가 한번 써놓게. 요것만 한번 너네 헷갈리지 않게 위에다가 정리하든지 어디다가 너네 보이기 쉬운 데다 정리하세요.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분자에 fx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숫자로 나오기도 해요. 그럼 f3은 얼마가 될까요? 서영아? 4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4 대신에 결국 나는 f3을 넣는다. 요 과정까지 머릿속에 그냥 들어가 있어야 돼. 그럼 바로 미분계수로 바뀌었죠, 의미가? 그럼 얘네들은 f'3은 얼마가 될까요? 5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여기서 한 단계 더 발전해 볼게요. 문제가 나를 조금 더 어렵게 만들려면 똑같이 3으로 갈까? 그냥 이렇게 나올까? x-3분의 fx f5 이꼴 3 이렇게 나올 때도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진짜 문제를 하나 더 만들어줄게요. x 플러스 b fx가 이렇게 나왔을 때 얘네들이 3 이렇게 나오는 문제도 있어. 위에 건 다 썼죠. 지우고 좀 이쁘게 정리를 해볼게. 자, 문제가 이렇게 나왔대요. 얘는 그럼 당연히 봐봐. 분모 x에 3 넣으면 이 극한값 x에 3 넣으면 당연히 0 나오죠. 여기 나오지 않을 문제가 우리한테는 이제 나오지 않을 거라고, 그지? 분자도 당연히 얼마 나와야 돼요? 0이 나와야 돼, 그죠? 그러면은 우리는 f3 빼기 f5가 얼마인 걸 알아? 0 이렇게 되는 걸 알아.
맞나요? 그럼 F3이랑 F5랑 함수값이 같다는 걸 아는 거죠. 하지만 F3의 값은 아직 모르는 거죠. 그래도 난 여기서 뭘 할 수가 있냐면 봐봐. fx에서 미지수가 지금 몇 개예요? 2개야. 이 두 친구 중에 한 친구 알 수 있나요? F3이랑 F5랑 같다는 걸 이용해서 이런 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우리가 이런 게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을 함부로 망각하고 2학년으로 넘어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2차 함수는 항상 대칭축에 대해서 대칭이잖아, 그죠? 2차 함수란 친구는요 항상 여기 값이 똑같거든. 근데 여기가 3이고요 여기가 5에서의 함수값, 3에서 함수값이랑 5에서 함수값이 똑같다며? 그럼 대칭축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얘는 무조건 4가 돼야 되는 거야. 3이랑 5의 중간. 맞나요? 그럼 여기 있는 a는 얼마가 돼야 돼요? 마이너스 8이 돼야 돼요. 그래야 x-4의 제곱으로 웃길 거니까. 그래야 대칭축이 4가 될 거니까. 맞나요? 이렇게 나오는 문제들도 있다는 거. 어쨌든 자 봐봐. 여기 문제를 다시 돌아가면 이 대칭축은 지워도 a가 마이너스 8이라는 거 쉽게 이해할까? 지우지 말고 그냥 놓을까? 자 여기 봐요. F3이랑 F5랑 값이 어때? 똑같아. 그럼 여기 있는 F5 대신에 나는 뭘 넣을 수도 있어요? F3을 넣을 수 있어. 그럼 이게 미분계수가 된 거예요. 맞나요? 맞죠? 3에서의 미분계수. 아 그래서 F'3은 얼마다? 3이다 뭐 이런 걸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는 답이 안 나온 겁니다. 이거 선생님이 그냥 대충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당연히 F'3이 3 나오게 하는 B값도 없을 거고요. F'3이 3도 안 나올 거야. 지금 이 문제에서는. 내가 그냥 대충 지금 숫자를 넣어놓은 거니까. 근데 이런 식으로 문제가 풀어야 된다고. 옛날 이차함수, 대칭 이런 것들도 이용하는 문제가 자주 나올 수 있고 대신에 바꿔서 대입하는 이런 경우도 나올 수 있다는 거. 내용 자체는 그래서 크게 어려운 내용은 없는데 우리한테 종합적인 사고력을 계속 요구할 겁니다. 너네 옛날에 뭐 배웠던 거 기억나? 너네 옛날에 뭐 했던 거 기억나? 너네 옛날에 이거 했던 거 기억나?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예전의 거를 우리는 쉽게 망각하고 넘어가는 우리의 말미잘로는 도저히 해결 불가능한 그런 문제들이 속속속 튀어나올 거야. 당연히 기억 못하고요. 당연히 이 기억 안 나서 문제를 못 풀 수는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선생님은 다시 일깨워 줄 거고 그때마다 너네들은 다시 한번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돼요. 그래야 학교 시험에 대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잊어버린 건 상관없어. 잊어버린 건 상관없는데 기억을 다시 되살려야 됩니다. 그런 내용이 이런 단원의 문제 있고요. 좀 쉬기로 했죠. 벌써 9시 20분이네. 좀 쉬었다가 몇 개만 더 이어서 할까? 유형이 지금 12. 우리 오늘 유형 몇부터 했죠? 7부터 7, 8, 9, 10, 11, 12 너무 적지 않나? 이게 유형 몇 가지 있지? 뭐야 16 곧 끝나네. 오늘 끝내도 괜찮을까요? 잠깐 쉬었다가